정민은 심야 라디오 PD이고 말로 사람을 위로하면서 정작 자기 마음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수경은 동네 서점 주인이고 책 등 뒤로 숨는데 익숙하지만 책을 고르는 눈빛은 누구보다 따뜻한 여자입니다. 첫 사연은 끝내 도착하지 않았다. 심야 라디오의 편지함에 하루 종일 머물다 다시 보낸 사람의 가슴으로 돌아갔다. 보내기 버튼 앞에서 정민은 오늘 하루에도 3번이나 망설였다. 그 사연의 수신인은 집 앞 골목 서점의 주인이었다. 정민은 심야 방송을 마치고 언제나 서점으로 갔다. 10시 문을 열기 전 셔터가 반쯤 올라갈 때쯤 도착하면 수경이 늘 같은 말로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첫 손님이시네요. 정민은 웃었다. 내 덕분에요. 그의 말버릇이었다. 덕분에요? 실제로 누구의 덕인지는 말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은 이상하리만치 가까웠다. 커피 취향도, 신간을 고르는 기준도, 빗소리를 좋아하는 마음도. 하지만 정민은 그녀의 이름을 방송에서 단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다. 수경 역시 그의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낸 적이 없다. 그들 사이를 오간 건 서점 계산대 위에 놓인 영수증과 종이컵의 온기 정도였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정민은 방송 말미에 음악을 한 곡 틀어놓고 마이크를 잡았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가까워서 더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알 거예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그 말은 바람처럼 흩어져 골목으로 갔을까? 다음 날 서점에 들른 정민은 계산대에 작은 메모를 보았다. 라디오는 참 이상해요. 직접 말하지 못한 말을 대신 건네주네요. 수경의 글씨였다. 사소한 기쁨이 가슴에 퍼졌다. 하지만 그날 이후 수경은 이틀 동안 서점에 나오지 않았다. 3번째 날 아침, 대타 직원이 사장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시골에 내려가셨다고 했다. 정민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고백은 상대의 시간을 묻지도 않은 채 발송된 일방의 신호였다는 것을. 너무 멀다는 건 단지 용기의 문제가 아니었다. 서로의 시간을 모르는 데서 생기는 거리이기도 했다. 밤의 방송은 그에게 더 길어졌다. 그는 미리 써둔 사연을 꺼냈다. 보내지 못한 첫 사연. 당신은 책장 정리할 때 먼저 먼지를 털고 표지를 쓰다듬고 마지막에 제자리에 꽂더군요.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그럴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그래서 저는 더 겁이 났는지도 몰라요. 당신의 조심스러움이 제 서툼에 다칠까봐. 가까이 하고 싶어서 더 멀어진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는 사연을 출력해 봉투에 넣었다. 주소는 골목 서점, 그리고 우표 대신 DJ 사원증 뒤에 붙어있던 스티커를 떼어 붙였다. 웃기는 장난 같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또다시 계산대 앞에서 농담처럼 인사를 건네고 말 것 같았다. 그날 밤 비가 왔다. 예보엔 없던 비였다. 방송을 마치고 서점으로 향하던 길, 봉투는 젖어 글씨가 번졌다. 정민은 서점 셔터 틈으로 봉투를 밀어넣다가 멈칫했다. 이렇게 갑자기 이래도 되는 걸까? 망설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빗방울은 거칠어졌다. 결국 그는 봉투를 넣지 못하고 돌아섰다. 뒤에서 누군가가 그를 불렀다. 정민 씨, 수경이었다. 우산이 작아 두 사람이 함께 서면 어깨가 닿았다. 어머니는 조금 나아지셨어요. 다행이네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는 봉투를 뒤로 감췄다. 수경은 빗물에 젖은 봉투를 곧장 보았다. 라디오처럼 이상하네요. 직접 말하지 못한 걸 종이에 맡기시려던 거죠? 정민의 웃음이 비에 섞였다. 네, 아마도요. 수경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대신 우산을 그의 머리 위로 더 당겨주며 말했다. 라디오는 내일도 할 수 있지만 이 비는 오늘만 오잖아요. 오늘의 말은 오늘 해요. 둘은 골목 끝에 포장마차로 갔다. 뜨거운 어묵 국물이 손을 데울 때쯤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걸 오래 지켜봤어요. 제가 감히 다가가지 못한 건 내 마음이 당신의 고요를 흐릴까 봐서였어요. 수경은 한참을 듣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했어요.
당신의 목소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걸 매일 들으면서 그 위로의 일부가 되고 싶다가도 내 이야기가 짐이 될까봐. 그래서 가까운 척 멀게 굴었죠. 그 말은 의외로 가벼웠다. 고백은 무게가 아니라 방향이었다. 서로의 시간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방향. 정민은 방송 말미에 다시 마이크를 켰다. 어제 뜻밖의 비가 왔습니다. 그 비 덕분에 용기를 냈고 어떤 서점의 사장님은 우산을 조금 더 당겨주셨습니다. 듣고 계시다면 그는 잠시 웃고 말을 이었다. 오늘은 라디오 말고 직접 가겠습니다. 그는 곡을 한 곡 틀었다. 누구나 아는 마음과 거리의 역설을 담은 노래. 그 노래가 흐르는 동안 그는 서점으로 향해 걸었다. 비는 그쳤고 골목의 가로등은 더 밝았다. 서점 문 앞 수경은 열린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정민을 보자 책을 덮고 계산대 뒤에서 나왔다. 말 대신 카운터에 작은 팻말을 올렸다. 둘이서 커피를 마시러. 정민이 웃었다. 이렇게 노골적인 공지는 처음 보네요. 오늘은 라디오가 없으니까요. 둘이서 말해요. 더 가까운 말들로. 그들의 걸음은 느렸지만 방향은 정확했다. 같은 쪽으로, 같은 속도로.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어제와 오래전의 이야기를 나눴다. 정민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천천히 불렀다. 수경 씨, 이름이 입안에서 오래 머물렀다가 나왔다. 그 순간 오래된 노래의 제목처럼 멀고 가까웠던 시간들이 한 지점으로 모였다. 물리적 거리는 변한 게 없는데 마음의 거리는 우스울 만큼 짧아졌다. 몇 주 후 서점 한쪽 벽에 라디오 북클럽 코너가 생겼다. 매주 한 번 정민이 추천한 책과 수경이 고른 문장을 함께 전시했다. 손글씨로 적힌 짧은 메모가 유리 너머에 붙었다. 가까운 말이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매주 한 번씩 더 천천히 말합니다. 밤 12시 라디오에선 익숙한 멜로디가 다시 흘렀다. 정민은 웃으며 말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이제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노래네요. 멀고 가까움을 견디며 여기에 와준 모든 분들께. 방송이 끝나고 그는 서점으로 향했다. 문을 닫기 직전 수경이 그를 보며 물었다. 오늘은 뭐가 고마웠어요? 정민은 늘 하던 대답 대신 조금 다른 말을 골랐다. 당신이 나와 같은 속도로 걸어준 것. 그는 계산대 옆 종이에 짧게 썼다. 당신과 같은 쪽으로. 수경이 미소 지었다. 그럼 내일도 같은 쪽으로. 그날 밤 골목 가로등 아래 두 그림자가 포개졌다. 라디오의 노래는 여전히 밤 공기를 적셨지만 이제 그 노래는 한 사람의 고독을 위로하는 대신 두 사람의 내일을 응원하고 있었다.